자, 오늘은 여기 보면 원과 직선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여기 직선과의 관계는 자,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이 접선의 방정식 부분하고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꼭 숙지가 되어야만 뒤에서 강의를 듣게 될 이 접선의 방정식 원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거기를 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8번 문제를 보면 자, 원하고 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간단하게 뭐 그림 그려서 자,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직선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즉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얘를 1번 자,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고 하게 되면 뭐 눈에도 보여서 알겠지만 자, 3번은 두 점에서 만나고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데 자, 얘를 우리가 이제 접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1번의 케이스는 안 만나는 케이스. 그래서 자, 요 케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자, 얘로 해보게 되면 자, 좀 바뀌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얘가 1번의 케이스가 되고 접하니까 얘가 2번의 케이스가 되고 얘가 3번의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뭐 결론은 뭐냐?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는 자, D하고 R 사이의 관계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D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의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하고 반지름 사이의 관계예요. 자, 1번 봅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죠. 자, R은 이렇게 고정이야. 자, R은 변하지가 않겠죠? 자, 얘로 따지면 R은 루트 5입니다. 자, 여기에서 반지름 R이, 자, 루트 5로 얘는 고정이 되고, 1번의 케이스가 되면은 얘가 D가 되고 얘가 R이 되니까 당연히 누가 더 크겠어? 자, D가 R보다 클 겁니다. 자, 이제 2번이 얘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접하는 케이스 혹은 한 점에서 만나죠. 자,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는 자, D나 R이는 어떻게 해서 당연히 얘는 같겠죠. 그래서 D는 R이 되면서 얘가 기준이 돼. 그 다음에 이제 만나지 않게 되면은 R은 이렇게 되지만 D는 여기까지 하게 되니까 당연히 누가 더 크겠어? 자, D가 R보다 더 크겠죠. 여기 틀렸네. 자, 1번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자, 당연히 R이 더 커야 되겠죠. 쏘리. 그래서 이렇게 D하고 R, D하고 R, D하고 R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자, 두 점에서 만나는지 접하는지 만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D가 뭐라고요? 원의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야. 그럼 1번 문제를 풀어보면 자, 원의 중심은 0,0.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자, 1번이니까 자, 2x-y 플러스 k는 0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D는 뭐냐면 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니까 자, D 앞에 현할 때 자, 공식 배웠으니까 그럼 바로 가니까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분의 빵빵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절대값 씌우니까 빵 더하기니까 K 이게 D 즉 D의 값은 얼마가 된다? 루트 5분의 자, 절대값 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R은 루트 5죠? 그래서 루트 5인데 누가 더 커야 된다? R이 더 커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돼. 얘도 외운다기보다는 자, 원 이렇게 하나 그린 다음에 직선 그리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죠. 아, R이 여기 있고 D가 여기. 아, R이 더 크구나. 자, 이렇게 되니까 접하는구나. 해서 그림을 그려서 간단하게 이해를 하는 거지 외워서 푸는 건 아니고 자, 이렇게 되면 자, 절대값 K는 자, 5가 될 거고 우리 이렇게 작게 되면은 부등식의 풀이가 사이값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K의 방법은 자,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자, 5보다는 작다가 되어서 1번의 정답은 이렇게 될 겁니다. 뭐 2번은 더 쉽죠? 자, 2번은 자, 뭘 의미하는 거야? 접하는 케이스. 자, 요 놈이 D가 되고 요 놈이 자, 여기다 써보면 우리가 D를 구해놨으니까 자, D는 얼마가 돼? 루트 5분의 자, 절대값 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자, 루트 5가 될 테니까 여기서
절대값 k의 값은 5가 되니까 당연히 k의 값은 얼마가 돼서 풀마 5가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 자, 접하는 케이스. 어차피 이게 뒤에 가게 되면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으면 접하는 케이스는 D하고 R이니까 자, EX 플러스 K니까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아마 Y절편이, Y축이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Y절편이 5가 되니까 자, 이때는 K가 5일 때가 될 거고 K는 Y절편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이때는 K가 자, 마이너스 5, 이게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D하고 R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되고 기준은 자, 접하는 경우 D는 R의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유형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얘는 서로 다른 두 점, 얘는 한 개의 점이겠죠. 교점이 한 개. 한 개의 점, 얘는 교점이 한 개인데, 자, 문제가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위치 관계가 정확하게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자, 만나는 경우를 구하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느냐, 한 점에서 만나느냐, 이 만나는 경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 1번의 경우하고 2번의 경우를 결합하는 경우입니다. 한 점에서 만나든 두 점에서 만나든 원하고 직선이 만나는 경우가 되니까. 그래서 위치 관계가 만나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던가 접한다를 한꺼번에 고려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점이 두 개, 교점이 한 개 생긴다 하게 되면은 이 1번하고 2번을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은, 자, 접하는 케이스, 그 다음에 D하고 R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리는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다 풀려요. 자, 이쪽에 보게 되면 자, 문제가 다 뻔해. 자, 원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D, R 사이에서 얘가 더 크다. 그리고 여기서 D가 의미하는 건 이 원의 중심하고 자, 여기 직선 사이의 거리가 D.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 고쳐서 표준형 만들면 R값 나올 거고. 마찬가지 위치 관계가 서로 다른 두 점. 그 다음에 자, 뭐 이쪽도 이제 자, 얘는 이제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에서 자, 역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문제를 풀면서. 자, 그 다음에 28번은 현의 길이 문제. 그 다음에 말이 조금 바뀐 것 뿐이지, 뭐, Y축에 의해서 잘린 선분, 얘도 사실은 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8번 문제를 풀어보면, 자, 얘 보세요. 중심 2,1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죠. 그러면 이제 얘는 그림을 조금 그려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편하게 임의로 그리면 돼요. 편하게 임의로 이렇게 그립니다. 자, 오늘 하나 그릴 거고 자, 그 다음에 직선 마이너스 자,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음수가 되니까 자, 이렇게 직선이 하나 그려질 겁니다. 편하게 그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생기현의 길이는 자,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죠. 문제가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자,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해. 그러면 이제 이 점이 A가 되고 이 점이 B가 됐을 때 A, B의 길이를 구하시오 하게 되면 이것도 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예요. 즉, 직선하고 원이 만난다니까 그냥 편하게 그려도 돼. 편하게 그린 다음에 A, B 혹은 현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럼 앞에 문제랑 똑같아지겠죠. 자, 방법만 중심이 얼마? 2,1이고 자, 수선의 발 요렇게 내리게 되면은 이 길이 같아지면서 얘 x로 두면은 현의 길이는 2x가 될 거고 자, 요렇게 원의 반지름 이용해서 이 길이가 3, 요 길이는 t, t는 2,1하고 이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해서 자, 피타고라스 쓴 다음에 x 똑같은 문제.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야. 자, 얘는 한 직선이 y축입니다. 자, 표준형 고쳐봅시다. 자, 바로 갈게요.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5의 제곱은 자, 여기에서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필요할 거고 12니까 플러스 25, 마이너스 25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29 넘어가니까 자, 9를 뺀 다음에 넘어가니까 20. 즉, 반지름이 루트 20이고 2루트 5죠.
그 다음에 중심이 2, 마이너스 5가 되는 원입니다. 그러면 자 y축에서 잘릴 겁니다. 자 그래프를 임의로 대충 그려보면 자 2, 마이너스 5니까 2, 마이너스 5가 여기 되니까 y축에 의해서 원이 잘린다는 얘기야. 그럼 편하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냐. 이렇게 쓱 그릴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자 이게 y축이니까 자 잘린 부분 이 길이죠. 즉 이 현의 길이 구해라 이런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역시 중심에서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은 자 요 길이 x라고 두게 되면 역시 이 길이랑 이 길이 같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하게 되면 아까랑 방법은 똑같아. 자 반지름이 루트 20이니까 요 길이가 루트 20. 그 다음에 우리 요 길이만 구하면 끝나죠. 근데 요 길이는 자, 요 길이랑 같으니까 x좌표죠. 자, 이 점의 좌표가 5였으니까 이 길이는 2. 역시 피타고라스 쓰면은 자, x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자, 항상 현의 길이를 구해라 하게 되면 원을 한 개만 사용할 거야. 이렇게 여러 개가 있더라도 앞부분에서 계산하기 쉬운 어차피 이 길이 구하는 거니까 요 작은 원 하나만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수선의 발 그은 다음에 반지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이용하는 자,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관련된 문제가 여기 있죠. 자, 얘랑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 그 다음에 자,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되고 자, 여기 마찬가지. 이렇게 생겨서 마찬가지죠. 완전 제곱식 고치면 2a가 있고 2a가 있으니까 중심이 자, 미지수로 표현이 되는데 뭐 문제의 개형은 똑같아요. 원이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그려지면은, 자, 만나는 점 얘가, 자, 얘가 A, 얘가 B가 됐을 때 A, B 사이의 거리가 루트 6이라는 얘기는 결국 현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현의 길이가 루트 6이 된다. 이 길이가 루트 6이니까 방법은 똑같아. 중심 내려서 수선의 발 그린 다음에, 그러면 요 길이가 요 놈의 절반 될 거고, 이 길이가 D, 이 길이가 R. 해서 이제, 자, 아마 D의 미지수가 생기겠죠. 계산이 조금 복잡한 것 뿐이겠네. 그래서 이제 현의 길이 구하는 거고 자 그 다음 얘는 이제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보니까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지만 자 현의 길이 구하는 거나 접선의 길이 구하는 거는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 없고 자 대략적인 그림이 필요해요. 자, 얘 완전 제곱식. 자, 고치면 중심이 자, x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자, y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자, 4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네. 자, 똑같이 그려볼게요. 요렇게 원이 하나 그려지고 그 다음에 3,2 편하게 그릴 겁니다. 아무 데서나 3,2 잡아도 돼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워서 알겠지만, 자, 근 접선입니다. 그럼 접선은 여기서 요렇게 하나 생길 거고, 자, 요렇게 하나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당연히 어때요? 같을 겁니다. 이게 P 3,2. 그래서 요 길이든 아무거나 하나 구해라 이런 얘기야. 자, 요 길이를 구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요즘의 좌표가 T, 요즘의 좌표가 P. 그래서 이제 PT의 길이 구하는 문제. 자, 계속 얘기하지만 원은 중심하고 반지름을 거의 무조건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긋게 되면 이게 접선입니다. 접선이니까 얘가 직각. 자, 접선처럼 안 보이니까 얘로 합시다. 자 얘가 T. 그러면 자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접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직각이 될 거고 요 점의 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우리 이 길이 구할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접선의 길이 혹은 PT의 길이는 요 길이니까 요 길이 X. 그러면 이건 반지름이니까 얼마? 2. 그 다음에 요 점 있죠? 요 직선 있죠? 요 직선은 두 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이를 원의 중심 C라고 하게 되면 자 PC의 길이는 루트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있죠? 뺀 거의 제곱 더하기 뺀 거의 제곱 그럼 요 길이 나와. 그러면 얘 알고 x 구하는 건 역시 피타고라스. 그래서 접선이나
현이나 자, 구하는 방법이 좀 비슷합니다. 자, 그림 대략적으로 그려서 상황 판단하고 원의 중심, 그 다음에 반지름 이런 것들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이용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2번도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원 위에 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에요. 그럼 우리 앞에서 어떤 거 했느냐? 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원 위를 자, P라는 한 점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한 점이 있어요. 자, 얘가 A야. 그래서 A하고 P 사이의 최소 거리, 최대 거리를 구해라. 어떻게 구했죠? 이렇게 중심을, 자, 중심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뺀 게 최소, 반지름을 더한 게 최대. 요 스타일의 문제 있었죠? 자, 얘랑 똑같이 푸는 문제입니다. 단지 점에서 뭐로 바뀐 것 뿐이야. 직선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자, 얘 중심이, 자, 2,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 구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반지름 루트 8 되겠네.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요 길이가 대충 최소가 될 거고, 요 길이가 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자, 뭐를 이용할 거예요? 원의 중심을 이용할 겁니다. 즉, 원의 중심인 얼마에서? 자, 2, 마이너스 2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가 d가 되겠죠? 자, 요 직선이 자,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 되니까 그러면 d에서 역시 반지름을 빼게 되면은 최소 거리가 나올 거고 자, d에서 반지름을 더하게 되면은 최대 거리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점이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앞에서 다뤘던 거랑 똑같은 건데 점이 나오느냐 직선이 나오느냐의 차이점만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개념은 일단 다 했고 이쪽에 있는 자 문제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접선의 길이 구하는 거고 39번은 그 다음에 이제 40번이 방금 설명했던 자 d 플러스 r, d 마이너스 r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1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문제가 이제 살짝씩 달라. 자, 얘는 어떤 얘기냐? 자, 위를 움직이는 점이 이번에는 P하고 Q입니다. 즉, P는 이 원을 움직이고 Q는 이 원을 움직여요. 그래서 원이 몇 개가 나와? 이렇게 원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두 개가 나오면 자, P는 여기를 움직이고 Q는 여기를 움직여요. 얘는 방법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PQ의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쪽에 오게 되면 최소가 될 거고 가장 멀리 떨어진 이쪽에 오게 되면 즉 이쪽 대충 어딘가에 오게 되면 최소가 될 거고 대충 이쪽 어딘가 이렇게 오게 되면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은 자 중심, 반지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니까 얘도 마찬가지. 자, 요 중심을 해서 얘를 C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으니까 다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중심거리를 구할 거야. 그러니까 C하고 CP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자, 요 반지름을 우리가 R1이라고 하고 요 반지름을 R2라고 합시다. 그럼 R1하고 R2는 여기하고 여기서 나오겠죠. 여기는 뭐 2가 될 거고 얘는 완전제곱 없이 고치면 그러면 최소 거리는 얼마예요? 여기에서 R1이랑 R2를 빼게 되면 최소값. 그러니까 요 길이가 쏙 나오겠죠. 그 다음에 C 프라임 즉 중심 거리에서 이번에는 R1하고 R2를 더하게 되면은 최대 거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자, 요 길이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자, 최대 최소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 첫 번째 점, 두 번째 직선, 세 번째 두 원. 패턴은 다 똑같아. 그래서 이제 중심거리, 중심 이용하고 반지름 이용한다라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자, 42번은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직선이 뭐 얘는 기울기가 음수가 되니까 대충 뭐 이렇게 있겠네. 그래서 이제 교점이 하나 생기겠죠. 교점이 어떻게 생겨? 자,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니까 자, A, B를 즉
두 점이 바로 A하고 B가 됩니다. 그러면 원은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이렇게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자,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서 이렇게 원이 하나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원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원이 돼.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원은 굉장히 많은데 자, 만약에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가장 작은 원은 당연히 얘를 뭐로 하는 얘를 자, 지름으로 하는 원이 가장 작습니다. 이게 제일 작은 원이 되면서 얘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원의 크기는 어떻게 해서 당연히 커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두 교점이 뭐가 되는 경우? 두 교점이 지름이 될 때가 자, 바로 최소원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겠다. 그럼 무슨 문제가 되냐? 자, A하고 B를 지나는 원, 즉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넓이가 최소란 얘기는 자, 원의 최소 상태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자, 얘랑 얘를 뭐로 하는 원의 자, 얘랑 얘를 원의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자, 요렇게 하나가 그려지면은 요렇게 원이 하나 그려지면은 이게 바로 무슨 상태가 돼? 최소의 원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 개념 꼭 이해해 줘야 돼. 자, 넓이가 최소라는 얘기는 반지름이 최소가 되면 되고 반지름이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지름도 최소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빨간색 원칙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자, 지름으로 하는 원이 최소원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A, B는 뭐예요? 현이죠. 즉 현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현의 길이가 꼭 뭐가 될 때? 지름이 될 때 최소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넓이도 최소가 되겠죠. 뭐 현의 길이 구하는 거 앞에서 다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설명을 꼭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역시 원이 두 개가 나와. 자, 얘를 편의상 1번 원이라고 하고 얘를 2번 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문제가 뭐가 돼? 1번 원이 2번 원의 둘레를 2등분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2등분을 할 거고 얘는 2등분을 당할 거야.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 고쳐보면 자,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자, y 제곱이 되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는 5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도 자,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면 여기에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필요해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2y니까 자, 플러스 자,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그럼 이제 7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a제곱이 넘어가니까 자, a제곱 자, 플러스 7 이게 이제 원방의 표준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둘레를 2등분하는 경우 혹은 넓이를 2등분하는 경우는 자, 항상 2등분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이렇게 직선이 중심을 지나기만 하면 됩니다. 직선이 중심을. 그래서 자, 직선이 뭐 하기만 하면 직선이 다시 자, 이렇게 원이 하나 그려지게 되면은 자, 이 중심을 직선이 이렇게 어떻게든 직선이 지나기만 하게 되면은 넓이나 둘레를 무조건 2등분 하겠죠. 그래서 직선이 원이 둘레 혹은 넓이를 2등분하는 경우는 문제가 쉬워요. 근데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 원이 원을 2등분할 거야. 그래서 자, 잘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직선을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원이 자, 둘레를 2등분 당할 겁니다. 그러면 2번 원을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그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자, 이 원의 중심은 얼마가 돼? 자,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반지름은 자, 루트 5인 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 원을 자, 이 검은색 원이 뭐를 할 거예요? 2등분을 할 거야. 그러면 자,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서 만약에 자,
자, 빨간색 원이 이렇게 있을 때, 빨간색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검은색 원이 2등분 할 거면 이런 식으로 지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쪽이랑 이쪽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지나더라도 이쪽이랑 이쪽이 될 거야. 그래서 결국 2등분을 하는 경우는 중심을 이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지름 혹은 반지름의 개념도 이용을 할 거야. 그러면 어떤 경우에 2등분이 될 거냐? 자, 지름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얘가 지름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야지만 이쪽하고 이쪽으로 딱 반으로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자, 이 1번 원, 자, 검은색 원이라고 할게요. 이 1번 검은색 원이 이 점하고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원이 그려져야 돼? 원이 요렇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지면서 딱 요 점하고 딱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 지름의 양 끝을 지나는 상태가 되어야지만 자 마이너스 코마 0 지우고 딱 이 상태가 되어야지만 자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으로 딱 2등분이 될 겁니다. 즉 검은색 원하고 빨간색 원이 만나게 되는 이 두 점 있죠. 이 두 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공통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현이 자 이렇게 연장하게 되면 이건 뭐가 돼요?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2등분 당하는 빨간색 원의 어디를 반드시 지나야 돼? 중심인 자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경우만 자 1번 원이 즉 요놈이 1번 원이고 자 빨간색 원이 2번 원이니까 이 1번 검은색 원이 2번에 해당되는 빨간색 원의 둘레를 2등분하는 케이스가 이때 딱 한 가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중심 그 다음에 직선을 이용했죠. 즉 공통현이라고 하는 직선을 이용해서 공통현이 2등분 당하는 원의 중심을 지난다. 그 경우만 둘레를 2등분할 수 있다.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그래서 둘레를 2등분할 때는 어떤 케이스라고? 공통현의 방정식이 자, 공통현의 방정식이 자 2등분 당하는 원입니다. 즉 당하는 원에 2등분 당하는 원에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돼? 중심을 지나는 경우. 이때만 자 둘레를 2등분할 수 있어요. 내용이 좀 어려워요. 뭐 그렇게 되면 뻔하죠.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뭐 얘에서 얘를 빼서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날리겠죠. 자 그럼 얘를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공통현의 방정식은 얘에서 얘 뺄 거니까 얼마가 돼? 자 마이너스 2 자, 얘에서 빼면 x제곱, y제곱이 날라가니까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빼기 2x, 자, 그 다음에 더하기 2y, 그 다음에 빼기 6,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에서 1 뺄 거야. 여기에 다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자, 계산이 되면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자, 일단 써볼게요. 마이너스 2에 그냥 x 더하기 2y 빼기 얼마? 2는 0. 자, 2로 약분되고 정확히 마이너스 2로 나눌게요. 그럼 얼마가 돼? 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 되면서 이게 바로 이 공통현의 방정식. 그리고 얼마를 지난다? 마이너스 1,0을 지나죠. 자, 지나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a값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개념은 꼭 이해를 해줬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선과의 관계 정리하게 되면 드디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접선의 방정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파트 여기 직선과의 관계에서 이 기준이 되는 접하는 경우 D는 자, R이 되는 경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할 거니까 내용 숙지를 꼭 하도록 합시다.